코스피 일어나라. 그만 좀 일어나. 제발. 이제. 언제까지 앉아 있을래? 이제 일어나야지. 네. 관련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오랜만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섭외가 안 됩니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예. 네. 그건 아니고요. 예. 목요일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죽을 맛입니다. 네네. 예.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네. 희망을 얘기해야죠. 아, 희망으로 가야지. 네네네. 네. 자, 그리고 박근영 IBK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갈 게 있는데 예. 제가 어제 방송을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제 독자분께서 그 신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식? 어제 방송 중에 저를 찾으셨다고. 그랬나요? 네, 그 박문선 의원께서 주식을 갑자기 매불쇼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다. 책임져라. 그러니까 박근영 이 자식 뭐 아, 맞아. 어제 그랬어. 왜 나한테 알았어요? 사과해요 나한테. 감사합니다. 준비하셨구나. 신나셨네. 우리는 지금 우울한데. 우울한데 어제 갑자기 제가 이 자식 박근영이 돼가지고요. 저는 그냥 지표 설명하고 계속 좀 그래왔는데. 아니, 제가 근데 솔직하게 네. 그 말씀하시니까 네. 그 상황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매불쇼 보고 이제 투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농담으로 누구 이제 우리 전문가 하나 좀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게 박근영밖에 없더라고. 착착 감기시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네. 박근영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이 자식을 붙으니까. 에이, 그게 그래야 살지. 박근영 선생님 왜 그랬어? 뭐 재미없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살렸잖아요. 와, 이제 말로도. 휴식을 살려야지. 웃음 살려서 뭐해? 주식은 뭐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주식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정말 도저히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건국 이래 최대래 계속. 맞아요. 근데 주가는 건국 이래 최저야. 아, 일단은 SK 하이닉스 잠깐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60.5 60조 원이야 그냥. 60조 원. 전년 동기 대비 557.2% 상승했고 500% 상승. 영업이익률이 무려 76.3%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80%면 네. 이거 공기를 팔아도 이 정도 안 남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89조 5천억 원 가량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1,813%. 영업이익률 52.3. 예.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오늘 그렇죠. 어제 하이닉스가 있었고 삼성전자 오늘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예, 궁금하다. 좀 어제보다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좀 뭐랄까 반응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이에요. 예. 그 좀 어제보다는 좀 시원시원했다. 특히 이제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환원 관련된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게 네. 그냥 좀 구체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그냥 넘어간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근데 SK 하이닉스 어제 이제 나온 매불쇼 그 전문가분이 네. 그거를 주주환원 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상황적으로. 일부에서는 ADR 상장법 때문에 그렇지. 어떤 뭐 규정이 조금 이제 규정. 있어서 그걸 이제 지금 어기고 말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다. 뭐 그런 논리는 어제 있긴 했어요. 네. 근데 뭐 사람들은 그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뭔가 나오지 않고 좀 두리뭉실하니까 실망했다. 좀 실망이 좀 있었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네.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시원시원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반기에는 HBM4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는 3배 정도 증가할 거다. 신제품 관련해서. 와. 예, 그리고 하반기에 전체 HBM4의 매출이 HBM 전체 매출의 60%까지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HBM4는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평균 단가가 올라갈 거니까 이익률도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DR은 지금은 검토 안 한다. 향후에 뭐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득보단 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는 당장 안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ADR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요?
호조라기보다는 뭐 각자의 다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ADR 상장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헤지 펀드들이나 이렇게 공격적인 펀드들이 들어와서 뭐 소송도 걸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내부의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밝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내부 어떤 여러 가지 뭐 아. 어떤 뭐 뭐랄까 뭐 자기네들 비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지켜야 될 것들 기술적인 네네. 것들 다 그런 것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나노 수주 이게 파운드리 쪽인데 작년 대비 2배 확대될 거다. 파운드리도 지금 굉장히 좋다. 말을 정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LTA 장기 공급 계약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전체 캐파의 70% 수준까지 받고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이게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이 좋은 거냐 이게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랬다 보니까 이제 LTA가 5년 기본인데 이미 LTA 계약의 4분의 1 정도는 선금을 이미 받았다. 와.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뭐 확보가 확 된 듯한 그렇죠. 느낌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5대 하이퍼스케일러하고는 LTA 계약이 끝났고 AI 관련 5개 업체가 더 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예, 예. 그리고 미국의 뭐 테일러팹도 뭐 올해 가동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특별 배당 포함 구체적인 주주 환원은 조만간 발표하겠다. 와. 예,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FCF 그러니까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의 50%는 이제 배당으로. 와. 이런 것들은 이야기 기본을 갖고 있으니까 예. 좀 어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시원시원하고 시원시원하네.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나쁘지 않았다. 뭐 특이하게 뭐 흠을 잡을 때는 별로 없었다. 흠잡을 게 없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주식은 엉망인데. 지금 오늘 코스피 어때요? 한번 코스피 잠깐 볼까요? 코스피 5,593.56 어제보다 약 1% 가량 5천대야? 5천대예요, 5천. 네. 예. 우리 9천대였잖아. 좋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죠. 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예. 많이 빠졌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뭐 얘기들 좀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 먼저 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오전에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8% 넘게 올라가기도 했어요. 아 삼성전자가 올라갔었어요? 네, 오전장에는 8% 근데? 넘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에 좀 밀리면서 네. 아직까지 바닥을 잡는 부분들이 좀 수급이 네.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다만 수급만 놓고 보면 개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1조 넘게 2조 좀 안 되게 팔았거든요. 개인이 팔았어요. 예, 어제도 개인이 팔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닥에서 좀 지쳐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 매매 나온 거 아니에요? 반대매도 있고 이제 손절이나 뭐 좀 손절도 팔고 있고. 나가니까 바닥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항복 이런 비슷한 뭐 수급들 매도가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분명히 아침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장세 초반할 때 반대매매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다만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거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600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 대비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확산된 거잖아요. 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좀 많이 빠졌고요. 그렇긴 하지만 다른 섹터들의 상승폭이 좀 나왔고, 어쨌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정도 더 높게 나온 것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지수가 못 올라가니까 답답은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그 두 분 서로 미루는 거 들켰어요. 그게 아니고요. 약간 좀 자료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자료 정리나 오늘 깔끔하게 1차 설명을 잘 하시니까 하시고 배려 차원이요. 저는 사이사이 이제 양념을 들려고 했던 양념. 건데. 네. 편하게들 하세요. 아무튼 서로 미루는 거 지금 들켜가지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오늘은 사실은 뉴스가 쏟아지는 날이라서요. 평소 뉴스. 같으면 뭐 한 뉴스 가지고 한 10분씩 해야 될 뉴스가 오늘 많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래요? 일단 뭐 시간 그런 거는 우리가 챙기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하나씩 이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우리 장은 아까 부장님 말씀을 가름하고요. 일단 시장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래도 삼성이 8% 정도 오르면서 좋았는데, 어쨌거나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1.3조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1.4조 정도를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결국에는 힘을 받지 못하고 오전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마이너스 1.23으로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다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하이닉스가 132만 원 선이면서 마이너스 5%를 기록했어요. 삼성은 20만 원 7천 원이라서 20만 원 겨우 좀 유지하면서 0.72 상승으로 그나마 약보합 정도로. 삼성전자가 20만 원이에요? 예. 나 32만 원에 샀는데. 네.
37만 원. 역시 내가 고수야. 아, 내가 고수야. 일단 오늘 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요.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좀 중요한 뉴스들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 일단 미국에서 오늘 FOMC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 금리?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금리 인상할까 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맞아요. 금리를 인상할까? 혹시 또 너무 강한 매파적 발언이 나와서 예. 시장에 좀 충격을 주면 어떨까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금리는 동결이에요. 동결. 예. 동결. 그리고 이제 발언 관련해서 그러니까 금리는 동결인데 9대 3으로 이제 동결이 9, 인상이 필요하다 3인데 네. 소수 의견이 3이 나온 거잖아요. 네. 예, 3이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고 좀 이례적이에요. 1, 2는 한두 명은 가끔 있는데 3은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야 이거 인상파가 목소리가 세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쪽이 9니까 충분히 다수로 제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차찬 속의 태풍일 거야. 동결 기조가 우세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중이어서 9대 3이라는 숫자만으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야 내릴 거야를 판단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자회견을 좀 주목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워시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데 연준의 물가 목표는 2% 확실하다. 우리 그쪽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할 말이었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연준이 인상한 것보다 더 약간 위에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릴 거야 또는 몇 번 올렸겠지라고 하는 수준으로 사실 금리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내가 안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가 그 정도에 올라가 있다면 아주 합리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서 아주 작은 지렛대로 중앙에서 금리를 건드려주면 이게 은행을 타고 시중에서 마지막에 금리가 쭉 올라가서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 메커니즘인데 네. 내가 올리지 않더라도 여기서 첫 번째 날개짓을 연준이 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시중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뭐 그것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괜찮다라는 거구나. 적어도 이 정도의 고금리, 시중에서의 고금리를 용인 내지는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는 이 정도의 고금리를 제압하거나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시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올라가다가 장중에 이 발언 이후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끝을 냈고 예. 그 여파로 실제로 금리가 더 올랐어요. 미국에서 30년물이 사상 거의 뭐 최고치인 5.2를 넘고 있고요. 10년물도 지금 늘 트럼프의 타코라고 얘기하는 4.6을 애저녁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미국이 결국 FOMC에서 강경 발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시중에서 높은 금리를 용인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서 실제 금리가 더 위로 가다 붙이면서 금리에 관한 의구심, 우려심이 반영되면서 증시가 꺾이면서 일단 끝났어요. 요게 일단 미국 흐름이고요. 아니 그럼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왜 또 안 올렸어? 근데 진짜 올리면 더 심해요. 그 갭만큼 또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게 FOMC 정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썩 상쾌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증시는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가 항상 야 반도체, AI 끝나는 거 아니야? 고점이야? 아니야. 생태계는 이상 없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구글 얘기하면서 열심히 투자한대. 그럼 뭐 반도체는 사겠구만 이렇게 해석했던 것처럼 오늘 두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인 메타. 궁금해요. 두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두 회사의 명함이 정확하게 갈렸습니다. 갈렸어. 예, 갈렸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실적 발표 이후에 8%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메타는 거꾸로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왜? 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말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이 잘 늘었어요.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예. 클라우드 관련한 매출도 너무 좋고요. AI 플랫폼 관련한 매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질적인 부분을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요새 순환금융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AI 회사가 뭐 엔비디아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돈 꿔줄 테니까 네가 그럼 내 칩을 사라. 이렇게 계속 돈을 돌려가면서 하는 이 순환금융이 좀 문제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MS의 이 매출의 질을 보니까 아닌데 우린 돈 꿔준 걸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고객들이 사고 있네. 제대로 팔고 있네. 이게 이제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좋고 매출의 내용도 순환금융이 아니고 진짜로 잘 팔고 있어요. 그것도 AI 위주의 매출, 데이터 센터라든지 최고네. AI 플랫폼 매출이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너 투자는 안 해. 투자하지라고 했는데 투자도 사실은 충분히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한 내용을 다 빼더라도 잉여 현금이 670억 불이나 남아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버는데 잘 버는 범위 안에서 잘 투자한다고 하니까 최고야. 금고에도 돈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네라고 그러네. 해서 웃었어요. 근데 이제 메타를 보니까 메타는 정 반대예요. 정확하게는 좀 제가 좀 심한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뭐 거지 선언한 거 아니냐, 현금 증발 선언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좀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매출은 늘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변한 매출이 잘 안 잡히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자는 여전히 계속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금을 빼고 나서 보니까 사상 최저 7억 불 정도만 지금 금고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타의 존재 저 회사 창립 이후에 가장 적은 돈만 남아 있어요 지금. 아 지금이. 예. 그러니까 너 앞으로 그 투자 어떻게 할래? 그럼 또 이런 회사들은 빚을 내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뭐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금리 같은 게 늘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을 메타랑 금리랑 연결시키면 메타 주가 빠지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금리 뉴스가 좋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MS는 현금도 잘 벌고 내용도 좋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는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좋았다. 이 뉴스를 안고 우리 장이 오늘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뉴스가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했을 뉴스는 아니에요. 다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메타도 계속 늘린다는 늘린다는 겁니다. 거였어요. 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너무 큰 폭락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이틀 연속으로 서킷을 당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폭락 뒤에는 기술적으로 당연히 저점 매수가 나와서 반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초반에 반등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정도로 좋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우리 장의 이 하락은 세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 여전히 개인들의 이 패닉셀입니다.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처럼 항복. 거의 항복 수준이다 이제 업계에서 말하는데요. 이제는 조금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올라가도 나는 못 버텨. 이거라도 받고 팔 거야. 내지는 중간에 한 12시부터 장이 좀 꺾기 시작했거든요. 꺾여? 그럼 또 급락으로 끝날지도 모르지. 올라도 던지고. 예전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도 내일 더 올라갈 거니까 사고 또 내려가는 날도 싸니까 사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가면 손실 조금이라도 많이 할 때 던져 이런 거고 지금 12시 정도부터 장이 꺾이니까 오늘 그러면 폭락으로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더 떨어지기는 지금이라도 던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묻지마 패닉셀 흐름이 아직도 개인들에게는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해서는 여전히 갈림길 안에서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 발표 둘 다 봤지만 어마어마한 실적이거든요. 네.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150조예요. 이번 분기에. 예. 3, 4분기 넘어가면 두 회사 합쳐서 600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돈은 지금도 복사되고 있는 중입니다. 두 회사는. 너무나 잘 벌고 있죠. 그리고 2027년까지 문제 없다는 건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8년 이후 전망도 긍정적인 전망이 더 훨씬 많습니다.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없다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주가가 싸다. 지금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PR 3배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과거 20년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시는 분들은 늘 최고 매출일 때 주가가 후행하면서 이제 그걸 보고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반도체는 사이클이야. 그럼 나중에 사이클이 먼저 꺾이고 나면 주가가 후행하면서 아이고야 하고 고점 잡고 그때는 주가가 싸 보였지만 나중에 실적이 꺾이면 주가가 결국에는 거기 수렴하면서 거봐 비싼 게 아니었지 비싼 게 아니었지 그게 지금 제대로 된 평가야라고 해서 사이클을 선행하는 게 주식인데 왜 최고점에서 하락될 걸 보지를 못해라고 하는 이 반도체에 관해서 어떻게 볼 건가에 관한 이 싸움이 아직은 덜 끝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도 기관에서 레포트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오늘 이 순간에 삼성 하이닉스가 132만 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도 여러 군이 있고요. 아직 문제 없어요. 더 갑니다라고 하는 증권사가 있고 반대로 목표가를 내린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중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볼 건가에 관한 이 시선이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다른 레벨로 들어갔다. 하락이 없다. 팔기에 급급하다. 이제는 뭐 사이클을 타면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성장의 방점을 찍은 뷰가 있고 반도체는 어쩔 수 없어. 늘 많이 팔다가 적게 팔다가 많이 팔다가 적게 파는 사이클이야라고 하는 시선이 아직도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네. 다들 이렇게
혼란한 것 같아. 맞아요. 뭐가 답인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죠. 예. 어. 네, 제 개인적인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ETF 관련한 ETF 레버리지가 지금 계속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화두죠. 예, 어저께 이틀 연속으로 이제 서킷이 걸리고 나서 또 이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거든요. 말이 안 되죠. 어제 같은 날도 전날 10% 빠졌는데 또 10% 빠진다는 게 우리가 전쟁 난 것도 아니고요. 네. 일본처럼 뭐 지진 같은 자연 어떤 천재지변을 겪은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좋은 일만 있어. 10%라는 건 말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옆 나라나 아시아 시장은 1, 2% 내외 변동인데 또 우리가 10%를 빠졌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오직 국내에서 적용되는 사유고 국내에 적용되는 수급 꼬임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저께 또 빠지고 나니까 어제 소위 말하는 이제 F4 재경부 장관 또 한국은행 그다음에 금융위 금감원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일단 ETF 레버리지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등등 비상회의를 했고 네. 일부 대책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과연 시장에 투심을 좀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까가 좀 궁금했는데요. 네네네. 대책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교육이라든지 모의 투자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주목을 끄는 건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네. 그동안 레버리지 투자 개인 한도는 없었어요. 너 재산 전체 중에서 내가 100을 이걸 다 하든 이건 상관이 없었는데 개인 총 투자 금액의 20%로 이 종목의 한도를 잡자. 이런 안이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지금 우리는 곱하기 2잖아요. 네. 근데 너무 위험한데라고 하면 중간에 갑자기 당국이 들어가서 1.5로 줄여. 1.2로 줄여. 아니야 다시 1.5로 해도 괜찮겠어. 이렇게 좀 가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중간에 좀 레버리지 폭을 줄여내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네네. 이 2가지는 그나마 조금 그동안 없던 거니까 시장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문제는 시행 날짜라든지 앞으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간이 좀 프로세스. 걸리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큰 약발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것은 역시 인버스 내려가는데 배팅했던 상품이 오늘도 전체 거래량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 꺾이면서부터 인버스도 곱하기 2예요? 곱하기 2. 그게 제일 많았어요? 예, 그래서 코스닥 전체의 거래량보다 그 상품 하나 거래량이 더 많았어요 오늘. 와. 그러니까 다시 또 하락 배팅이 되면서 장 후반에 꺾여서 오늘 사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뉴스,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양전하는데 재료를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변동성의 하락폭을 맞으면서 다소 아쉬운 장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한국만의 이제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ETF 관련일 것 같은데 반도체는 우리가 많이 빠진 건 맞지만 미국도 빠지죠. 이게 조금 분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뭐 키옥시아 이런 대표적인 인텔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 몇 개 갖다 놓고 최근 뭐 한 달 반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보면 걔네들도 많이 빠졌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 20% 남짓 평균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빠지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해서 전 세계가 다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세력은 어디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것도 고점 아니야?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클로 보는 사람들도 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평균 한 것보다 우리가 2배 정도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30에서 40% 빠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위치가 1등, 2등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위, 마켓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고려해 보면 2배 정도 더 빠진 거니까 한국 특유의 사유가 또 여기도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빠진 게 아니고요. 빠지는 폭이 중요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 10% 이상씩 변동하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 변동폭을 고려해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60%대로 지금 체감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요. 한국 네. 특유의 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그 특징이 있어. 이제 그거는 뭐 ETF 관련 네. 이런 건데 왜 그냥 반도체주가 다 빠지냐는 게 나의 질문이었어요. 그건 아까 2개. 첫 번째로 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일 때 항상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세력이 있으니까 사상 최고가들을 다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쯤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것.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여전히 이렇게도 반도체가 비싼데 계속 투자할 수 있어?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그거는 이걸 다 불식시킬 수 있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이걸 회피해야 되니까 한 달 전부터 미리 쭉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숫자 봤으니까 봤죠. 그럼 다시 좀 올라갈 여지가 이제 있겠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갈림길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내 질문이 그거거든. 이 숫자 봤잖아. 그렇습니다. 빨리 올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저점을 충분히 통과했고 반도체 경기는 이상 없다.
이렇게 믿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일본의 키옥시아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만 지금 그 우리는 호재를 지금 워낙 많이 빠져있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이 ETF 이거를 당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뭔가 좀 정책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해소가 될라나? 뭐 정책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건 가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좀 약간 아직도 부족해 느끼는데. 왜냐면, 아니면 아니 한때 네. 이 주식 시장 관련해 가지고 주식 시장 정상화라든지 뭐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정부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좋은 말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죠. 2,300에서 출발해서 9,000까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지만 중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중간에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럴 때도 사실은 중요한 정책 관련한 메시지가 잘 나왔습니다. 상법 개정이라든지 우리가 막 으쌰으쌰하고 재밌었거든 바로 그때. 그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하락장에서 우리 시장에 믿음을 줬어요. 아 그런 것들이 당국이 하고 있구나.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 반드시 정상화 시킨다. 그런 의지. 그런 게 진짜 영향을 미쳐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6천에서 거꾸로 지금 5천대거든요. 5,500까지 9천에서 5,500까지 떨어질 때 이걸 막아내는 메시지 본 적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올라갈 때 나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럼요. 그때마다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그렇죠. 막 이번에 이거 자사조소가 합니다. 시키겠다. 자사조소하고 그때마다 내가 이것도 더해. 그랬죠.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알았어요. 다음에 그 해갖고 올게요. 맞습니다. 하면은 막 청와대 사람들이랑 당 사람들이 또 만나가지고 맞아요. 회의 해갖고 우리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더 하기로 했어. 막 이런 거. 그렇죠. 맞아, 그때. 으쌰 막 그랬었거든. 그런 좋았죠. 정책이 수직선상으로 보면은 그런 정책 메시지나 이런 당국의 메시지가 수직선상으로 보면 제일 하단에 바탕을 잘 만들어주는 메시지고요. 시계열로 보면은 앞에서 끌고 가는 메시지예요. 예, 우리 시장 예. 좋아진다 이런 메시지 계속 주니까 앞으로 끌고 가는 메시지거든요. 위치로 보면은요. 그런데 지금 하락장에서는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이 흔들리는 거죠. 바닥에서 받쳐줘야 되는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선행하는 메시지로 반드시 당국이 여기서 끌어올리는 멘트를 할 거야. 하다못해 그 트럼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전쟁을 하네 막 이상한 소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타코 나오겠지. 시장에 그런 믿음 있잖아요. 대폭락이 나온다. 채권금리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당국이 보고 있으니까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타코 알아 몰라? 모르면 물어봐. 네 돈이 걸린 문제인데. 트럼프가 항상 갑자기 혼내니까 너무 당황. 지금 나 어떡하냐 주식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항상 뭐 예를 들면서 막 전쟁 일으킬 네, 것처럼 네. 막 해. 그러면은 막 유가 폭등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갑자기 또 도망가. 에이 아니야 우리 네. 화해할 거야.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좀 풍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타코라고 해. 행비들을. 미국에서는 너희 겁쟁이지 이렇게 하면 쫄 이런 건 이제 치킨에 비유하니까 트럼프 올레지 치킨 사우디 이래가지고 트럼프는 항상 치킨처럼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걸 결국은. 앞자리를 따서 타코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이 두려워할 때마다 충격받을 때마다 아니야 이런 뭔가 메시지를 한단 트럼프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조차도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당국은 무언가 개입한다라는 그런 믿음. 그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9,000부터 지금 5,500까지 빠질 때 수급이 걱정이셨어요? 연기금 쉽게 안 팝니다. 그런 거. 아니면 외국인들의 무슨 매도 뭐 환율 이렇게 막습니다. 또는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 ETF 레버리지 때문이라고 우리가 사전에 보고 있다. 더 커지지 않게 즉각 조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금처럼 너무 수급이 꼬여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뭐 증시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뭐 증안 기금을 뭐 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바닥을 다지면서 떨어지기 전에 또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시킬 수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예. 시계열로 보면 앞에서 끌어나갈 수 있는 정책 메시지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상 지난 한 달 넘게 9,000에서 5,500까지 빠질 동안에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당국의 메시지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ETF 레버리지 문제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교육 한 시간 받으면 어떨까요? 저희 그날 속보 나오자마자 저희가 같은 방송을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다 실망했잖아. 네, 그래서 조금 실망.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시장도 부장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실망했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즉흥적으로 반응했던 거거든. 예. 그때는 예. 즉흥적으로 반응했던 거야. 근데 시장도 아니나 다를라 맞습니다. 예. 실망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벌써 3주 넘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으면 적어도 지금 2주 동안 그때 7,000선 위였을 거예요 아마 7,000선 중반선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때만 해도 변동성을 틀어막았거나 했어도 됐을 문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사실상 좋은 겁니다. 하이닉스는 IR을 잘못했죠.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김이 빠지긴 했어도 좋은 천문학적 거죠.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반도체 팔아서도 실적이 났습니다.만 예. 일본 키옥시아에 투자해서 보너스 60조를 받았어요. 지분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순이익이 지금 사상 최대 100조가 넘어요. 좋은 뉴스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어떤 뉴스를 대더라도 지금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해. 셀로 가잖아요. 이건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약간 지금 응급인 거죠. 아. 어쩌면 지금 CPR 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하면 반응 없이 계속 패닉이 나오고 이틀 연속으로 서킷이 걸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킷은 뭐냐면 서킷 브레이커는 뭐냐면요. 서킷이 자동차 경주장이잖아요. 네. 뭐 한두 대 사고 나고 그러면 너 잠깐 빠져. 이게 이제 사이드카 옆으로 나와 이 뜻이고. 차 한 대 빼는 거. 예. 서킷은 다 쉬어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시장이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거야. 그거는 천재지변, 전쟁, 그 같은 충격적일 때만 나오는 건데 지금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나왔다는 건 우리 시장이 지금 정상성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예를 들어 반도체 고점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지금이 제일 싸 영원히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막 설렁설레하면서 치고받으면서 치고받으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만나서 이렇게 올라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시장인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고점론 저점론 관심도 없어요. 호실적 저실적 관심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 그냥 패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성을 잃었잖아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가두리를 쳐주고 시장을 만져주는 게 당국의 역할인데 또 기업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요. 뭐 물론 투자자들도 투심 관련해서 너무 패닉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뭐 맞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 가두리를 쳐주고 심폐소생을 좀 해주고 정상성을 회복하는 기능이 한 달간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진짜 예전에 막 매부쇼에서도 신나가지고 막 기억나지? 그거 법안 좋았어요 막 이랬는데. 막 진짜 그랬거든. 그럼요.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올 수도 됐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국이든 뭐 여권이든 시장에 관해서 예리한 메시지를 내고 이 하락장 문제 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 지금 오히려 안 나오지 안 않았습니까? 나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땠냐면 실제로 매불쇼는 네. 그거 계속 다뤘단 말이에요.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해야 됩니다. 뭐 하고 하면은 네. 그런 관련한 그 뭐 주주 권익을 위해서 시민단체 뭐 결성해서 하는 분들 뭐 좀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이 항상 여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네. 최욱 씨 일로 와봐요. 다음에 요것 좀 꼭 좀 얘기해달라고. 아 맞아요. 맨날 그랬어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안 와.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역할이 뭐 항상 관이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 조작 행위를 하라는 건 이 뜻이 아니고 그거 아니고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기능을 하도록 하는 건 제도와 법과 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 기능이 사실상 패닉으로 망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기현상이거든요. 이례적으로 금융위기 때보다도 우리 지금 평가가 더 낮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어떤 호재도 먹히지 않고 있고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고 개인들이 패닉으로 계속 던지는데 사실상 지금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민생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제도를 잘 관리해서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빨리 필요합니다. 예. 이제 입을 꼭 닫고 계시네. 교수 욕 안 먹으려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욕 안 먹으려고 참.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분 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국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자, 보십니까?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어쨌든 뭐 펀더멘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펀더멘털은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펀더멘털 나는 그래서 재미가 네. 없어 요새. 맞아요. 그 기초 체력 얘기하는 게 난 재미가 없어. 맞아요. 그거는 네. 뭐 맨날 좋아. 맞습니다. 예. 기업은 점수로 보여줘. 좋아. 근데 이런 얘기가 재미가 없더라니까 언젠가부터.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예, 안 통하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는 알고는 있어야.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는 있어야 우리가 이제 잘못된 선택을 좀 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팔고 나가야 되면 어쩔 수 없죠. 내가 뭐 진짜 지긋지긋해가지고 주식 안 한다 그러면 네. 팔고 나가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안 나갈게요.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펀더멘탈은 좀 알고 기준점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건 같으니까 맞긴 하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자 9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9번 자료를 네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료를 보여드린다고 해서 뭐 어제처럼 그렇게
뭐 주식을 사라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뭐야? 자, 이 자료를 보면은 검은색 실선과 그다음에 파란색 실선 중간에 이게 무슨 색깔이죠? 이게 나무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색깔이 있는데 자, 검은색이 이제 반도체 쪽의 PER 밸류거든요. 반도체 PER 밸류. 저기 보시면 어제자 기준으로 3.6배까지 빠졌어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와. 밸류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토막이네. 그렇죠. 2010년도부터 그린 거예요. 저게 보면. 와. 그 파란색이 어디 있어요? 2010년도부터는 제일 낮게 내려갔죠. 제일 나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상해. 빠져 있고요. 그다음 위에 파란 색깔이 뭐냐면 반도체를 뺀 나머지예요. 예. 그러면 위에 고점을 보면 한 15배 정도까지는 PR이 갔었었고 그게 이제 6월달 정도에 15배까지는 갔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게. 그때가 뭐 8, 9천 갈 때. 그죠?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반도체 빼고 나니까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지표가 왔었겠죠. 근데 지금 빠진 게 10.1배까지 빠졌습니다. 파란색이 10.1배까지 빠졌어요. 근데 그게 2010년도부터 PER 평균이 11.5배 정도니까 그것보다 10%더 낮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본다면 파란색 저점이 조금 더 낮은 국면도 있긴 했기 때문에 살짝 이제는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자리까지는 좀 와 있다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력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조금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제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근데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네. 12번 차트를 보면 왼쪽을 보면요. 삼성전자 어제 기준으로 낙폭입니다. 한 달간의 낙폭이에요. 한 달간의 낙폭. 왼쪽 차트 보시면 한 달간의 낙폭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아마 종가 기준으로는 한 달간에 42.5%나 급락했고요. 장중 저가 기준으로는 47.8%. 그러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46.7% 정도가 고점에서 한 달 만에 빠진 게 있으니까 금융위기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더 지금. 심하네.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 과대한 부분이 보이고 있고 예. 오른쪽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급으로 본다면 어제자 기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총이 5조 5천억까지 빠졌습니다. 그게 5월 27일 우리가 이제 날짜 다 기억하잖아요. 그때 다음에 5월 29일 날이 돈이 모인 게 5조 2천억 정도가 모였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지금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작했을 때 요 식당 했을 때까지 다 빠져버린 거죠. 수급도. 그러니까 ETF도 그냥 질려서 나가거나 예. 그다음에 어떤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확 그냥 줄어들어 버린 거죠. 네. 자, 그렇게 따지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하나증권 자료인데 그쪽에서 이제 좀 바닥을 좀 모색하는 정도의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환경이 온 거 아니냐라고 네.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박근영 부르지 마라. 박근영 출연하고부터 떨어졌다. 뭐, 네, 그렇기도 하죠.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딱 맞는 얘기. 아, 현상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야. 현장적으로 그래요. 네. 아, 이거는 뭐 네. 현상적으로는 틀린 맞습니다. 말 아니잖아.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 전부터 계속 나오셨으니까. 근데 우리 박시동 평론가는 그 전부터 나왔으니까. 네. 올라갈 때도 나오셨고 빠질 때도 나오셨고 그런 거죠. 네, 뭐 제가 잘못 걸린 거죠. 안 나오시면 좀 올라가려나. 근데 뭐 그건 뭐 뭐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힘드시니까. 힘드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은데 어쨌든 저는 그냥 시장의 팩트 그대로 좀 정확하게 알고 네. 있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참 음. 인생이 참 재밌는 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지냐고. 그러니까. 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질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잖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지금 전문가라는 분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네. 과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이유는 없어요. 코로나 아니라 내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반도체를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이제 사이클이 꺾였다라고 보고 이제 항상 이렇게 해서 그 가장 낮은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해도 지금 그때보다도 낮아요. 그때보다 낫잖아. 예. 이 뭐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인데 그러면 또 사라고 니네들이 펌프질하는 거냐?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 그런 예.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개인들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역 앵커 물어보시니까 지금 단계에서라도 좀 몇 말씀이라도 좀 드리는 게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9천에서 8천 선이 무너졌다. 그러면 대략 한 10%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네. 그럼 예를 들면 뭐 저는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네. 예를 들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사실은 그때 손절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늘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있는 예, 얘기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절을
안 하시고 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버티면 올라갈 건데 아니면 꼭 손절이 뭐 필요해라고 하는데 손절의 장점은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만약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때 만약에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10% 손실로 막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익도 실현했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이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그 현금을 굳이 딴 데 안 빼고 그대로 같은 주를 사도 주수가 늘어요.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손절 이 주식 하시면서 손절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일단 원칙적으로 드리고 예. 다 근데 지금 5,500이에요. 이미 적절한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굳이 6,000에 파나 5,500에 파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9,000에서 8,000 떨어질 때 팔지 못했으면 예를 들면요. 그런데 지금도 패닉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가장 매물대가 많이 몰려 계신 구간이 뭐 조사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한 7,300에서 8,600 사이예요. 자,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대충 8,300에 샀다고 볼게요. 8,000선 무너져? 7,500선 무너져? 7,000선 무너져? 그러면 대충 한 20% 넘게 빠졌어요. 근데 6,700에서 지지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흔들려. 그러면 한 25% 30%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7,200까지 며칠 올라온 적이 있어요. 한 이틀 정도. 7,160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 20% 손해봤는데 또 25% 손해봤는데 10%만 만회해줘도 나 그냥 10% 내가 그냥 기회비용 날렸다고 생각하고 나갈래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두려워하면서 패닉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상승을 하거나 조금 올라가는 날 7,200도 터치할 수도 있는 날에 사실은 그 매물대를 많이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수직 낙하하지만 올라갈 때 V자로 못 올라가는 게 올라가다가 그 매물을 맞아요. 그리고 또 수평 이동하거나 조금 출렁출렁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올라가는 날 또 그 매물을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네.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뭐 그렇겠죠. 높죠.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힘을 그래도 믿는다면 이 과정이 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지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나 무서워서 다 던졌잖아. 30% 손실 났을 때 그래도 10%는 건지고 뭐 던졌어. 15% 손실 나고 던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시 7,200, 300, 500, 800, 8,000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그때는 들어옵니다.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요. 이미 자기가 손실 구간 안에 있어요. 그것도. 지금 던졌지만 그것도 원래 원금 밑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못 들어와요. 두려워서. 네. 그럼 어떻게 되게요? 매물대가 어느 정도 다 이 낮은 구간에서 소화가 되고 나면요. 나중에는 수급의 진공 상태가 돼요. 네.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릴 때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합리적으로 손절하는 건 늘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를 갖고. 네. 다만 지금 손절을 못하고 지금 너무 저점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패닉을 느끼시면서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오늘도 다 던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성급한 대응이다. 조금은 좀 신중할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지 그래서 않겠냐. 오히려 만약에 지금 같은 때에는 벼락같이 그러니까 너무 패닉 셀보다는 지금 같은 때는 매물대가 소화하고 나면 정말로 어쩌면 벼락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시나리오상. 네.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주식을 다 털리고 우리 국민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다 넘기고 나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 라고 하는 시장이 되면 이건 과거 시장이에요. 네. 우리 2300대 시장. 그때는 외국인 기관의 놀이터였다. 우리는 주식이 없어서 들어가면 파주고 늘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재편되지 않도록 지금 이 국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정중동으로 계시는 게 알겠습니다.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좀 잘 안 들어오나 봐요. 네네네. 귀에는. 네, 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저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되게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딱 최근 댓글 많이 샀기 보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들이 되게 많네요. 본인 얘기.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다 힘드니까 제가 좀 웃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1대에서 너무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많이 그건 할 수 맞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건 맞아. 저희가 사실 시장 이야기하면서 누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맞출 수 그건 있겠습니까? 몰라 아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제 정확한 어떤 것보다는 확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심리적으로 중심을 좀 잡아야 되고 뭐 네. 그런 정도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출연자분들이 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슈는 저희가 정리가 필요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아주 오늘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지금 뭐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뭔가 선택을 하면 그건 후회할 수 있다. 네, 요거는 저희가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저희가 뭐 불만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 완전히 농담입니다. 네. 네, 항상 든든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